네, 이번엔 HTS로 알아보는 시장입니다. 자, HTS 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이 대부분 푸른색을 많이 나타내고 있겠죠. 이게 붉은색으로 좀 벌게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주엔 좀 벌겋게 좀 물들을까요? 어떤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알아보죠. 동양증권 명동지점 하성윤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HTS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 주가를 분석할 때는 크게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두고 투자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 분석은 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재무제표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3개월 분기 실적을 갖고 투자 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주식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3개월 전에 있었던 분기 실적만 갖고 투자 판단을 하기에는 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수급 동향과 병행해서 전문가들의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적 분석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빙 에버리지, MA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동평균선, 가장 많이 보는 것은 5일 이동평균, 20, 60일 이동평균 이렇게 또 많이 보고 경기순환 지표는 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많이 보는데 현재 코스피가 그 이동평균선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가장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술적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크게 단기, 중기, 장기선으로 나누는데요. 한쪽에서는 추세선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은 말 그대로 5일 동안 가격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이은 선이 되겠고요. 21선은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즉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60일선은 3달, 즉 분기의 평균 가격이 되겠고요. 120일선은 6개월, 즉 반기의 평균 가격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각 증권사 시청자분들이 이제 HTS를 보다 보면은요. 5일선, 20일선, 60, 120일선의 시초가, 초기값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일선과 21선의 중요한 부분은 단기선으로서의 주가 움직임하고 연관성이 깊다 보니까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5일선과 21선의 주가 흐름은 지지받느냐 아니면 저항받느냐에 따라서 투자 판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갈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현재가 기준으로 5일선이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를 놓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5일선을 이동평균선 5일선이 밑에 있으면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가격 자체가 현재가 기준으로 저항선이 위로, 이동평균선이 위로 포진해 있다 이러면 저항선으로서 역할 할 수 있겠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하루 만에 지금 5일선, 21선 뿐만 아니라 지금 60일선, 120일선까지도 이탈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외국인 매도와 선물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힘없이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움직임은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큰 수급의 여건에 기관과 외국인의 뚜렷한 매수세가 없으면은 그 밑에 하단인 200일선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는 이동평균선을 놓고 투자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의 방향과 강도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흐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가 5일선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요. 즉 현재 주가 대비 그 과거의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20일선도 마찬가지고요. 60일선은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하루 만에 이탈된 모습이어서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화면에 지금 보면은 11월 중순 지난해죠. 1850포인트로 주가가 하락할 때도 이동평균선을 다 이제 깨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됐고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또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한 또 반등이 왔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이평선들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일단 코스피를 해주셨고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보유 중인 그 시청자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 외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역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하루 만에 60일선을 이탈한 모습인데요. 그것도 뭐 조금 이탈한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추세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추세의 이탈이 추가적인 하락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급 상황도 같이 지난주에 했던 수급 상황을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하나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움직임과 대동소이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수급 여건에서 이렇게 감지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고서는 지금 기준선인 지금 60일선이 이탈한 마당에서 120일선, 136만 5천 원 선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겠는데요. 현재처럼 외국인 매도와 기관의 매도가 연속성 있게, 특히 외국인 매도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현재 121선까지 근접하면 어느 정도 매수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보유하신 시청자분들 많이 고민 많으시죠? 기아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어느 정도 기관의 움직임하고 흡사한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이 지금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위에 저항선만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요.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할 것 없이 위에서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에서는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의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지난주에 했던 것만큼 투자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 흐름으로 보면은 기아차의 주가 흐름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주가도 역시나 계속해서 매도하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아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평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아차의 매수세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하시는데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종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에 저항선만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60일선도 오늘 하루 만에 이탈한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살짝은 이탈했었는데요. 눈치 빠른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제 물량을 매도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밑에 지지선조차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현재 매도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여지없이 힘없이 물린 상황입니다. 투자 판단이 된다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그 위에 설정되어 있는 60일선의 회복이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오늘은 어렵겠지만 다음 주를 겨냥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실시간으로 잡히게 된다면 60일선을 기점으로 기술적 반등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이제 주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서 수급 동향도 같이 이제 파악을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성윤 차장이 보는 관심 종목들을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게 될까요? 네, 제가 최근에 포스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포스코 종목은 삼성전자와 다른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때 반대로 조정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종목 오늘 눈에 띄게 상승하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의 충분한 지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0원 상승한 36만 8,500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셨던 종목하고는 다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은 밑으로 지금 이동평균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일선, 21선, 60일선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과거에 충분하게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값을 적용해서 현재 주가 대비 지금 상당 부분 지지선, 특히 이동평균선들이 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과거에 철강 가격이라든지 경쟁 우위, 순환매에서의 소외받는 모습에서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시간 현재는 그런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한 등급 밀려난 경향도 있었지만 유심히 보면은 이 투자 매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투자 판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강하게 매수에 가담했던 투자자는 기관이었습니다. 절대 외국인은 아니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정도 지금 표에도 마찬가지로 매수나 매도를 강하게 강도 있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주가는 횡보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정 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지 않고 특히나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의 매수세가 다음 주나 향후에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의 기술적 반등을 포함한 주가 반등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HTS 동양증권 명동지점 하성윤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